새로운 챕터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필연,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관계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옵션은 보여지다시피 4개의 옵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가장 끌리시는 번호 또는 이미지 고르셔서 해당 시간대로 가셔서 들어주세요. 타임스탬프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늘 기재되어 있으니까 그쪽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더 편안하게 카드 고르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만의 방법과 직관으로 번호 하나 골라주세요. 네, 우리 1번 뽑으신 분들, 여러분이 이번 챕터에서 만나게 될 필연,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 1번 분들에게 들어와 있는 카드는 17번 신성한 남성성의 카드가 제일 먼저 들어와 있고요. 양 옆에는 달의 양자리, 커리지, 용기라고 하는 메시지와 beware, 조심하라고 하는 be careful who you trust at this time이라고 하는 카드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1번 분들이 만나게 될 상대방의 에너지가 상당히 호전적인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들어와 있는 beware, 좀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성의 메시지는 저는 이게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조심하라는 뜻보다 첫인상의 모습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성향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카멜레온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만큼 조금은 변화무쌍한 그러한 에너지를 지닌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believe in yourself라고 하는 이 용기의 메시지가 들어와 있기도 한데 여러분 자신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이번 챕터에서 만나게 될 필연은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은 내 자신을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생기게 된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필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꼭 긍정적으로 맺어진다, 좋은 영향을 끼친다 쪽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필연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거나 결국에는 만나게 되어 있는 사람이긴 한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떠한 사건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만남에서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모든 주도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대방을 통해서 이럴 때에는 나의 직감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꼭 관계에서 내가 전부 져줄 필요가 없구나. 내가 꼭 그 사람에게 전부 다 해주지 않아도 괜찮구나. 라는 것들을 배워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금 더 카드를 보자면 Release Your EX 카드가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놔주세요. 그리고 Forgiving and Learning 카드가 들어오기도 해서 전부 다 좀 과거를 놔주라는 메시지가 들어와 있네요. 이 사람을 통해서 1번 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어떤 관계로부터의 상처, 관계로부터의 믿음, 관계에서 내가 스스로 정의 내리고 있는 나의 포지션 같은 것들을 놔줄 수 있게 된다. 즉 이번에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이번에 그 사람은 다를 거야. 이번에 이 관계는 다를 거야. 그러한 희망이나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는 관계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과거에서
겪었었던 특정 상처, 특정한 사건들, 그것들로 여러분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어쩌면 나는 항상 상대방에게 버려지는 사람이야. 나는 항상 누군가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내가 아무리 잘 해줘봤자 상대방은 나를 떠나. 같은 그러한 과거의 나의 포지션을 놔주고 용기를 가지고 나는 항상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나는 누군가에게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이 스스로 받아들이는 데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또한 들어와 있는 카드를 보자면 사우스노드 카드와 플루토, 그리고 얼스 카드가 들어왔는데, 땅의 요소라고 하는 부분에는 일단 황소자리, 처녀자리, 염소자리가 있을 수 있고요. 이 안에는 인내심과 그라운딩, 안정성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즉 감정적으로 동요되고 있었던 부분이 상당히 안정되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저에게 좀 인상적인 부분은 플루토, 그러니까 명왕성의 카드와 사우스노드 카드가 같이 들어온 부분인데, 이 두 카드 모두 다 굉장히 강렬한 아픔, 상처와 관련된 에너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메시지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거나 여러분들 스스로 내면의 변화를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새로운 관계를 구축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새롭게 뒤바뀌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사우스 노드의 에너지 역시 내가 굳게 믿고 있었던 나의 운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나의 운명은 어떠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보통 많은 분들이 나는 내 자신의 자존감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에 있어서는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늘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거나 좋지 않은 결말을 맞게 된다거나 속인다거나 배신한다거나, 분명히 나는 나를 아주 사랑하고 나를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가 궁금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가 아니라 관계에서 나는 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번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겠지가 아니라, 내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여러분들만의 믿음, 그것이 특정 관계의 상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거를 용서하고 놔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에 여러분들을 배신했던 그 사람을 용서해줘라, 그 사람의 행동을 합리화시켜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관계에 있어서 항상 버림받아, 이상하게 나 혼자 관계에 애를 쓰고 상대방은 늘 나를 떠나 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어디에서 기반되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랬던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될 필요는 없어. 내가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사람과는 관계가 그렇게 틀어졌을 수도 있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 어떤 관계에서는 계속해서 지속되는 관계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도움받았던 관계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항상 이래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정면으로 여러분들이 반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과거에 늘 버림받는다고 생각했었던 내 자신에게, 너는 늘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제부터 나는 늘 내가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받아들일 거야, 허용할 거야 라고 하는 에너지가 용서의 에너지임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와 있는 카드를 보면은 브로큰 엘리베이터 카드가 보여지네요. Your shadows are showing themselve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그림자가 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두려움이 어떠한 것을 계속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Am I good enough라고 메시지가 적혀 있기도 한데, 나는 정말 충분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1번 분들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옆에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만, 어떠한 관계가 구축돼야만, 좋은 연애를 해야만, 결혼을 해야만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외부적인 조건들이 전혀 없어도
여러분은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있는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을 내면적으로 바뀌어야 할 타이밍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타이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커넥션 카드 역시 마음을 조금 더 열고 오픈해서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다, 관계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1번 분들이 만나게 되실 필연은 이러한 여러분들의 내면의 상태를 바꿔줄 수 있는, 즉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늘 선택받는 사람임을, 충분한 사람임을, 존경과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메시지가 좀 들어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조금만 힌트를 얻어보도록 할까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지, 그리고 어떠한 관계일지, 어떠한 필연일지 정보를 좀 더 받아보도록 합시다. 1번 분들이 만나게 될 필연, 어떤 사람일까요? 식스 오브 펜타클 카드가 제일 먼저 들어왔고, 파이브 오브 소드 카드, 킹 오브 완즈, 프린세스 오브 완즈,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에 해당이 되고요. 포토 오브 완즈 카드, 오, 완즈 카드 3장이 연달아 들어왔네요. 상당히 따뜻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번 분들과 상대방의 나이 차가 조금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나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직급의 차이 같은 것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분은 뭐 신입 직원이고 한 분은 사장님이시라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독특한 부분은 컵 카드가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교류하는 이득적인 부분들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의 어떠한 재능이나 능력을 상당히 인정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1번 분들 중에서 새롭게 어떤 회사에 들어가게 된다거나 새로운 일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입지가 굳어지는 형태와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1번 분들은 그 안에서 뭔가 여러분들만의 미래, 여러분들만의 계획을 새롭게 짜 나아가시는 듯한 느낌에 가깝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븐 오브 펜타클 카드가 바닥에 들어왔고요. 그 밑에는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도 들어왔네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아가는 에너지에 가깝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꼭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조직과의 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펜타클 카드가 좀 많이 보여지는 부분들, 완즈 카드가 많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좀 그렇게 보여지고, 특히나 1번 분들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이 극복된다라고 하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필연이 기다리고 있다. 그 외에 알아야 되는 정보를 보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1번 분들 그 외에 알아야 되는 이 관계의 정보. 메모리즈, 원온원, 올드 플레임, 슬리핑, 패스트 러브, 카르마. 전반적으로 과거와 관련된 에너지가 정말 많이 보여지네요. 과거가 끝나가는 듯한 모습들과 어떠한 스토리로부터 해방되는 에너지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패스트 라이프 카드가 보여지네요. 아까도 여러분들에게는 릴리즈 EX, 그러니까 과거에 어떠한 것을 놔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 사람이 나에게 했었던 어떠한 말이나 행동이 지금 1번 분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특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빠져나가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메이크 어 무브, 이제는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내야 될 때입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아 개념을 과거의 어떠한 상태에 머무르게끔 두지 마세요.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스티니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제 운명은 사실 1번 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한테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행운과 기회가 1번 분들과 함께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아 마땅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자아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나의 안에, 나의 무의식에 스며들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을 정면으로 반박하세요.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은 과거의 패턴, 과거의 해로운 것으로부터의 탈출,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한층 더 가벼워진 관계, 즐겁고 활기차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으로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필연의 관계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왔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번 분들의 메시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 네, 우리 이번 뽑으신 분들이 이번 챕터에서 만나게 될 필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우선 가운데 27번 인튜이션, 직관의 카드가 들어와 있고요. 양 옆에는 벌스, 탄생과 달의 쌍둥이 자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인디시전이라고 해서 결정의 에너지가 양 옆에 자리하고 있네요. 우리 이번 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리게 되는 시기에 만나게 되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일단 탄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실제 출산과는 무관하게 새로운 기회, 가능성의 에너지가 열리게 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Should I stay or go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만큼 여기에 남을지, 새로운 곳으로 떠날지, 무언가 변화를 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현재의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지금 나에게 찾아온 그 아이디어를 따라가는 것이 맞을까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직관의 카드가 들어왔다는 것이 어떤 아이디어에 대한 메시지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를 한번 실행을 해볼까? 그거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 그거를 한번 배워볼까?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 무시할 수 없는 직감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새롭게 만나게 되는 필연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강렬하게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들어와 있는 카드들을 보면은 Stay optimistic, 여러분들의 연애 생활에 관해서 계속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유지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Calling in your soulmate 카드도 같이 들어왔네요. 지금 우리 이번 분들은 소울메이트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게 되는 이 인연이 이번 분들의 아주 의미 있는 소울메이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전달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울메이트는 반드시 한 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굉장히 많은 소울메이트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 만나게 될 이 필연의 소울메이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정 통찰력을 자극시키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들어온 카드를 보면은 하우스 10, 10번 하우스 카드와 달 카드 역시나 이 직관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 건드리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 감정, 감수성, 직관. 그리고 카디널 카드가 들어왔는데 양자리, 개자리, 천칭자리, 염소자리가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는 선동, 용기, 그리고 개척정신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커리어와 관련된 10번 하우스. 어쩌면 이번 분들 중에서는 직업적인 전환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도 다소 계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필연, 이번에 만나게 될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나아가는 방향에서 도움을 줄 사람처럼 보여지거든요. 서포트 카드도 들어와 있고요. 스카이 라이베리. 가이던스, 위즈덤이라고 하는 부분들, 신성한 가이드를 받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특정 지혜가 찾아오고 있는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어떠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번 분들이 원하는 어떠한 일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포트 카드가 들어온 것도 새로운 도전에서 이번 분들을 도와주는 힘이 작용을 한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궁금해서 카드 한 장을 더 뽑아봤는데 리페어 카드가 보여지거든요. 힐링, 리뉴얼, 리빌딩이라고 하는 과 관련된 에너지처럼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다시 도전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단장하고 그리고 뭔가 그리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분들 중에서는 그림과 관련이 되어 있거나 나의 손으로 무언가를 직접 창작해낼 수 있는 일에 도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37, 27, 22라고 하는 이 숫자들이 이번 분들에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 이 필연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관계가 될지 조금 더 디테일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번 분들 만나게 될 필연 킹 오브 소드 카드 저지먼트 텐 오브 펜타클 파이브 오브 완즈, 포 오브 완즈, 포 오브 펜타클 카드가 바닥의 카드에 보여지고요. 조금 독특한 부분은 1번 카드에서 느꼈던 부분인데 컵 카드가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감정적인 교류보다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의 구조를 바꾸는 듯한 인연에 가깝게 보여집니다. 일단 처음에 들어온 킹 오브 소드를 보더라도 굉장히 이성적이고 원칙이 강하고 판단력이 좀 뛰어난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아주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한번 책임지기로 하면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타입 그런 사람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 전문직이나 관리자, 교육이나 법률, IT 연구, 컨설팅 이런 쪽처럼 머리를 좀 많이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온 카드가 저지먼트란 말이에요. 이걸 보면은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나게 된다기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설계하고 있는 인생의 단계에서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는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번 분들뿐만 아니라 상대방 역시 삶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같아요. 한번 이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약간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텐 오브 펜타클 카드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장기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애라고 한다면 결혼이나 가족 같은 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컵 카드가 보여지지 않는 부분을 감안해서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오래 함께하는 동료나 사업 파트너, 멘토, 제자 이런 관계로도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파이브 오브 완즈 카드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거를 보면은 약간 갈등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다거나 서로의 방식이 좀 많이 다르다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좀 긴장감이 생길 수 있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다툼이나 오해, 갈등보다는 서로를 자극시키면서 성장하는 에너지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들어온 카드가 포 오브 완즈 카드거든요. 특정 마찰을 지나서 결국에는 안정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함께 축하할 일이 생기게 된다거나 어떤 같은 공간을 공유하게 된다거나 어쨌거나 좀 편안해지는 에너지로서 이 관계가 구축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번 분들이 만나게 되는 이 필연 같은 경우에는 성숙한 사람이지만 그 만남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환점이 되면서 오래 이어질 기반을 만들게 된다. 근데 약간은 서로를 시험하는 듯한 구간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무언가 다른 마찰의 에너지가 생길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안정적인 관계로 흘러가게 되는 그러한 필연이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연애 관계로만 단정짓기보다는 여러분들 평생의 기억에 남을 동료, 사업 파트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멘토, 멘티의 관계 그런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4 오브 펜타클과 5 오브 펜타클이 바닥 카드에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뭔가 힘든 시기를 같이 헤쳐나가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약간 배우자 후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결국에는 그 관계가 장기적으로 이어져서 배우자까지 갈 수 있기도 하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단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가 이번 분들의 이번 챕터에서 만나게 될 필연의 에너지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관계에 대한, 필연에 대한 조금 더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 보고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게요. 가장 처음에 굉장히 빨리 들어온 카드가 카오스 카드인데 트라우마 드라마, 파이트 아규먼트, 멘탈 마인드 게임, 매니플레이션, 컴플리션 더 원, 위시스. 이거 독특하네요. 카드 하나가 떨어졌었는데 롱 디스턴스 카드가 들어왔고요. 마찰과 갈등이 반드시 상대방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새로운 챕터가 굉장히 시사하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직업적인 전환을 이루게 되면서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를 지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의구심과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새로운 일에 도전한 것이 정말 맞을까? 와 같은 혼란, 공포, 걱정, 불안 이런 에너지가 초반에 좀 몰려있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독특한 부분은 이 스트링스 카드인데 멘탈 마인드 게임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왔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로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조종한다거나 여러분들을 상대로 마인드 게임, 그러니까 밀고 당기기를 너무 심하게 한다거나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무언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쉽게 읽지 못하고 또 상대의 의도를 추측하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되는 그러한 관계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이 처음에 들어왔었던 카오스의 에너지와 겹쳐지면서 이 관계의 초반에는 약간은 복잡한 어떠한 에너지들이 얽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번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또한 그 상대방 역시 가지고 있는 특정 상처, 믿음, 각자의 가치관, 신념 같은 것들이 얽히면서 자잘한 오해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결국에 들어온 카드가 퍼펙트 매치란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잘 맞지 않는다. 저 사람은 너무 계산적이야. 저 사람은 나랑 조금 다른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오해가 풀리면 이 관계가 사실 이 사람도 나와 비슷한 면이 있구나. 우리가 사실 굉장히 잘 맞는 관계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지점이 찾아오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시스, 소원의 카드 역시 바라던 일이 현실이 된다. 오랫동안 품었던 소망이 이루어지는 흐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이번 분들이 바랬던 어떠한 소망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단계적으로도 바라던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타로 카드에서 들어왔었던 흐름이랑도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무언가 서로 잘 맞지 않는다. 갈등과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 것과 다르게 점점 관계가 안정적이게 발전해 나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잘 맞는 상대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롱 디스턴스, 장거리의 에너지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에너지는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떠한 분들에게는 필연과의 관계가 실제로 장거리 떨어져 있는 환경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거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문화권이 좀 많이 다르다거나 가치관, 종교 이런 것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마찰, 오해, 갈등 같은 것이 자잘하게 부딪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외부적인 조건을 떼고 그 사람의 본질을 봤을 때 이번 분들이 바라는 것과 상대방이 바라는 것은 상당히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메시지가 보여지는 것 같네요. 바닥 카드에 5 오브 펜타클 카드가 들어왔었는데 이 힘든 시기 구간을 지나고 나면은 5 오브 컵스 그리고 6 오브 컵스 카드가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상실의 과거를 딛고
그리고 굉장히 잘 맞는 소울메이트와 관계를 다져 나아갈 수 있는 듯한 그런 에너지가 이번 분들의 이번 챕터에서의 필연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 이번 분들의 메시지인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 네, 우리 3번 뽑으신 분들, 여러분들의 이번 챕터에서 만나게 될 인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3번 분들한테 들어와 있는 에너지들을 좀 보자면 가운데에 35번 센시티비티 카드가 들어와 있고요. 양쪽에는 썬더 앤 라이트닝, 파워 라고 하는 에너지와 12번 하우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3번 분들이 이번 챕터에서 만나게 될 필연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좀 영적인 만남이라는 느낌이 저에게는 강하게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35번 센시티비티, 그러니까 민감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든 아니면 만나게 될 사람이든 이 감수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어떤 상대의 에너지를 굉장히 민감하게 캐치를 한다거나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으신다거나 누군가의 감정을 금방 읽으시는 분들일 수 있겠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에너지가 3번 분들 마치 내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셔도 3번 카드는 여러분들의 필연과 관련된 메시지일 수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거나 3번 분들한테 지금 들어와 있는 필연의 에너지 자체에서 일반적인 감수성이든 영적인 감각이든 직관이 발달한 그러한 관계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썬더 앤 라이트닝 같은 경우에는 전 이걸 보니까 타워 카드가 생각이 나기도 하거든요. 타워 카드, 데스 카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 약간은 갑작스러운 변화, 깨달음, 어떤 충격적인 만남, 아니면 삶의 방향을 갑자기 바꾸게 되는 시기에 만나게 되는 사람, 이라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좀 잔잔하게 진행이 된다기보다 3번 분들이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 시기, 그 챕터에 약간은 예상하지 못한 사건 또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건, 사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보통 대운이 크게 변화하는 시기가 이러한 라이트닝,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타워 카드의 에너지, 가짜의 어떠한 구축되어 있는 믿음이 깨어지고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인생이 어쨌거나 흔들릴 정도의 임팩트를 주는 그러한 시기가 3번 분들한테 찾아오게 되고 그것이 열리면서 새로운 챕터가 시작이 되고 그때에 만나게 되는 필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들어와 있는 이 12번 하우스가 이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들,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좀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고 있거든요. 12번 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이 중에서 가장 영적인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좀 잠재의식, 숨겨져 있는 것, 카르마, 꿈이나 직관 이런 영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번 분들이 만나게 되는 필연의 에너지 자체가 눈에 보여지는 조건보다는 보여지지 않는 연결이 더 중요한 관계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3번 분들의 내면에 어떠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삶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필연적인 관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카드를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에어 카드가 들어왔고 공기, 물 사인도 들어왔고요. 사우스 노드 카드가 들어왔네요. 사우스 노드. 사우스 노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역시 익숙해져 있는 패턴, 오래된 습관, 좀 반복되고 있는 인연들, 이러한 것들을 의미를 하거든요. 이게 12번 하우스와 같이 들어온 걸 보면은 이 사람을 통해서 특정 관계의 패턴이 좀 끊어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는 Destiny to Release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무언가를 내려놓고 놔줘야만 되는 패턴이 있다라고
메시지가 들어온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공기 사인과 물 사인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공기 사인에는 쌍둥이 자리, 천칭 자리, 물병 자리 에너지가 들어와 있고 물 사인에는 개자리, 정갈 자리, 물고기 자리 에너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물 사인은 여기에 보여지는 민감성의 에너지와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어떤 직관이나 공감, 치유, 감성적인 부분에서 감정적 연결이 아주 중요하게 작동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공기 사인 같은 경우에는 소통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옆에 감정의 에너지가 들어왔던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 관계가 단순히 그냥 감정만을 가지고 사랑에 빠진다거나 그런 관계가 아니라 대화, 배움, 그리고 서로의 관점, 어쩌면 객관성 같은 것들, 그러니까 상대를 보면서 나의 어떠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새로운 관점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픈마인디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이 필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면적인 부분에서 무언가가 열리게 된다. 나의 어떠한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 라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관찰과 배움이라고 하는 키워드들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감정의 어떠한 부분을 배운다라고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네요. 내가 외면하고 있었던 어떠한 감정적인 트라우마나 상처 같은 것들을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직면함으로써 과거의 특정 패턴을 끊어내고 내 자신을 조금 더 알게 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 있는 카드들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Religious Spectres 카드가 들어왔고 Forgiving 카드도 보여지네요. 한 장만 더 볼게요. Say Optimistic 카드가 들어왔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를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종교와 관련된 메시지가 들어왔고 용서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메시지가 반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치유, 그리고 과거에서 여러분들이 놔줘야 되는 것들을 이제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아야 될 때를 깨닫게끔 해주는 그러한 필연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쩌면 3번 분들은 만남에 있어서 조금 회의적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나는 누군가를 만나봤자 항상 사람들은 뭐 나를 이용하고 버린다거나 아니면 나 혼자 희생하는 관계가 되더라 라거나 내가 아무리 믿음을 줘도 그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떠난다 라거나 하는 특정 관계에 대한 믿음이 우리 3번 분들한테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은 여러분들의 유년 시절에 형성이 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거에 어떠한 특정 관계에서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커서 거기에서부터 좀 확고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관계에서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가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스스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도 관계에서 형성되어 있는 나의 자아 개념이 나는 늘 버림받아, 나는 늘 배신당하더라, 나는 늘 이용만 당하더라 라고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 패턴이 관계에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패턴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교와 관련해서 들어왔던 카드도 어떻게 보면은 꼭 그냥 종교 이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거나 영성이나 개인의 신념, 가치관 또는 삶의 철학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세계관이나 신념이나 영적 성장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 분들의 사랑, 연애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다시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메시지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들어와 있는 카드도 커미트먼트와 언리콰이어드 카드가 들어와 있는데 커미트먼트는 헌신과 약속을 의미하죠. 관계를 어쨌거나 책임감 있게 이어가려는 의지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냥 단순히 가벼운 만남이라고 하기보다는 진지한 관계를 의미하는 쪽에 가깝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여기 보여지는 unrequited 카드가 rejection, 거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게 거절과 관련된 어떤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누군가의 헌신이나 누군가의 사랑이나 누군가의 호감을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쪽이 한쪽을 조금 밀어내는 성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관계가 아주 스무스하게 흘러가기보다는 처음에는 이 사람의 저의가 뭐지? 아니야, 이번에도 똑같을 거야. 저 사람도 나를 상처 주고 떠나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방어 기제가 발동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관계 초기에 타이밍이 좀 안 맞는다거나 한 사람이 먼저 마음을 열지 않는다거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는 어떤 현실적인 이유로 나는 지금 너를 받아줄 수 없어 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방식대로 바로 관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키워드, 상처를 마주하는 키워드 이러한 것들이 좀 반복되는 것들을 보면은 서로가 서로의 어떤 내면의 잠재의식을 건드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패턴이나 상처를 마주해서 처음에는 약간 감정의 불균형 같은 것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감정적 불균형이라던가 트리거 같은 것이 건드려지는 것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어떠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계에서 내가 설정해놓은 관계에서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믿음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을 반드시 들여다보고 치유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좀 메시지가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용서와 성장을 통해서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흐름이다라고 저한테는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네요. 3번 분들이든 상대방이든 이 관계에서 그동안 경험했었던 아픔이나 상처나 슬픔, 상실이 상당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타로 카드를 조금 보고 이야기를 마저 해보도록 합시다. 3번 분들한테 들어와 있는 이 관계의 흐름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가 제일 먼저 들어왔고 에이스 오브 소드, 에이스 오브 컵스, 888이 들어왔네요. 세븐 오브 컵스, 마지막에 파이브 오브 컵스. 감정적인 요동침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바닥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세븐 오브 소드 카드와 킹 오브 펜타클 카드. 그 밑에는 식스 오브 완즈 카드가 들어오기도 했네요. 이 만남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이 변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여러분이 다시 구축해야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한하고 있는 믿음들, 상실되고 있었던 감정들, 내가 원하는 관계가 있지만 그것이 지금 내 것이 아니라는 데서 찾아오는 괴리감, 어떠한 좌절감과 의구심들. 제가 봤을 때 3번 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관계에서의 마찰이나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내가 상대방한테 뭘 더 해줘야 되지? 내가 얼마나 더 이해를 해줘야 되지? 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나는 결국에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역시 또 어떻게 될 거야. 빈칸에 어떠한 단어가 들어가는지 그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꼭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배신당하는 사람, 상대방에게 늘 희생만 당하는 사람, 늘 나는 존중을 받지 못해 라고 하는 어떠한 자신만의 믿음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메시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관계에서의 자기 정체성이 바로 지금 내가 그 사람임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나는 항상 관계에서 늘 이용만 당하더라가 아니잖아요. 나는 늘 관계에서 존중받고 누군가에게 충분히 사랑받고 선택받는 사람이야 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늘 관계에서 존중받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넘칠 만큼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의 자아
자아 개념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이러한 예시가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어떤 생각이 드신다면은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일도 겪었었고 저런 일도 겪었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고 이 외부적인 상황들에서 여러분들의 자아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서 나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부분에서의 빛나는 가치들을 찾아내세요. 나는 배려심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사랑스러운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내면에게 물어보시고 내면에서 떠오르는 그 근원적인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버림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아 정체성 개념에 갇혀 있지 마시고 그것으로부터 스스로 탈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왔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말씀을 드려보자면 굉장히 안정형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주의자적인 에너지가 있기는 한데 안정적이고 묵직하고 과묵한 스타일의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질적인 지원 같은 것들을 3번 분들한테 많이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그냥 내가 너를 이만큼 도와줄 수 있으니까 도와줄게 하고 뭔가 끌어주고자 하는 에너지가 강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저에게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굉장히 진실된 사람이고 나한테 많은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의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나는 이 사람으로부터 충분한 존중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드려요.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에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죠. 전에는 늘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어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불안과 관계에서의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강박증, 걱정, 스트레스, 의구심,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그렇게 단단하게 형성이 되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는 것이 특정 과거 패턴을 깨고 진정으로 융합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라는 메시지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필연이 그것을 도와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산모분들한테 들어와 있는 그 외의 메시지 보고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로스 카드가 들어왔네요. 성장의 카드, 레벨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레벨업 할 시간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트라이앵글 카드가 들어왔네요. 초이스, 선택하세요. 트루러브스 카드도 들어왔고 The Entire Day, 그리고 뉴 챕터, 와우, 뉴 챕터의 카드가 들어왔습니다. 클린 스테이트, 스타팅 오버. 이번 챕터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을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한테 이 트라이앵글 카드는 마치 과거와 앞으로 새롭게 만나게 되는 관계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몫이다. 여러분들의 과거 정체성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과거의 자아 개념으로부터 운전대를 여러분들이 뺏어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얘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주면서 그냥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를 믿고 지켜봐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 필연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로맨틱한 시간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도 있고,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에너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 새로운 감정을 충분히 만끽하시면서 긍정적이고 가벼운 에너지의 관계를 구축해 나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 3번 분들의 메시지인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 자, 우리 4번 분들이 원 챕터에서 만나게 될 필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에게는 41번 타임, 시간 카드가 제일 가운데에 나와 있고요. 양쪽에는 35번, 11번 하우스, 친구의 에너지와 달의 물병자리 에너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23번 프리스피릿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Your inner wild child awaken이라고 해서 내면에 굉장히 강렬한 내면 아이가 깨어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보여집니다. 일단 가장 먼저 들어온 타임,
이 시간과 관련된 에너지를 좀 보자면 이 관계가 시간을 좀 필요로 하는 관계일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천천히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메시지들이 느껴지고요. 또 이 필연이라고 하는 인연은 사번분들한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여지는 프리스피릿 물병자리 카드랑 친구의 카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이 만약에 이 필연이 연인 관계라고 한다면 그 연인 이전에 친구로서의 관계로 굳건하게 자리 잡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도 느껴지거든요. 물병자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자유, 개성, 또 독립성, 약간 친구 같은 관계를 실제로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틀에 얽매이지 않는 관계, 또 이너 와일드 차일드 어웨이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편한 관계로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유를 많이 주는 관계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11번 하우스 역시 친구나 커뮤니티, 모임이나 또 같은 관심사, 취미 같은 것을 의미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친구 관계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거나 친구에서 발전되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지인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거나 같은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연결이 된다거나 물병자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인터넷, 온라인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껴지기에는 처음에 이 관계는 처음부터 로맨틱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어떤 새로운 연애의 챕터에 들어가게 되면서 무언가 지인으로서 알고 지내던 사람, 친구로서만 알고 지내던 어떤 건너의 사람이 때가 되어서 4번 분들의 삶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카드들을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일단 10번 하우스 카드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4번 하우스도 보여지네요. 마지막에 들어온 카드가 물병자리 카드가 다시 한번 보여지네요. 물병자리 카드가 다시 한번 보여진다. 온라인의 에너지가 좀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10번 하우스를 생각을 해보자면 약간 커리어와 관련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이나 사회활동 또는 직장, 목표 이쪽과 연결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라거나 커리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라거나 또는 이 필연을 만나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커리어에 어떠한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처음에는 단순히 직장 동료였다가 관계가 발전하게 된다라고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바로 옆에 4번 하우스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4번 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집, 가족, 안정, 약간 편안함, 어쨌거나 사적인 공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커리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완전히 상반되는 에너지이기도 하죠. 분명히 동료 같은 사람, 친구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랑 있으면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고 마치 집에 있는 것 같다. 또는 저런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거나 아주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병자리가 2번이나 들어온 부분인데 이거는 약간 자유로운 사고방식,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많이 가져다 주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실제로 4번 분들한테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다 주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상대방의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치가 있다. 약간 우수저라고 하잖아요. 타고나기를 웃기게 태어난 사람이라거나 좀 말하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남들과 다르게 유니크하고 톡톡 튀는 약간 그런 사람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들어온 카드를 보자면 Getting to know each other 카드가 보여지고 You deserve love 카드가 들어왔네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쟁취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서로 많이 알아가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온 카드가 True Love 카드가 들어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언가 시간을 갖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는 과정,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가 다시 한번 보여지고요. 무언가 첫인상에서는 이 관계 또는 이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막 한눈에 불타도록 막 화르륵 불붙는 그런 에너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언가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뭔가 로맨틱한 느낌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첫인상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듯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시간이 좀 더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하는 듯한 느낌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고요. 이 관계를 통해서 4번 분들은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배우게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4번 분들의 이 상대방이 4번 분들의 자존감 지킴이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4번 분들의 자기 가치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일깨워주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트루러브 카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진실된 사랑, 진정한 사랑, 진정성이 있는 사람, 또 깊은 애정 이러한 것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메시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카드가 홈카드가 들어왔네요. 4번 하우스에서 들어왔었던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가족과 그리고 집과 관련된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데 안정감이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언더로드 카드가 들어오기도 했네요. 트래블, 베케이션, 뉴 익스피리언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새로운 경험을 이 사람과 하게 된다. 4번 분들이 뭔가 여행을 즐기지 않는 타입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과는 함께 여기저기 좀 다니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함께 동거를 하게 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만나면서 새로운 주거 공간을 좀 확립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커리어가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커리어와 뭔가 직결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커리어의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확립되게 되는 듯한 느낌, 어떤 시기적으로 그렇게 맞물리게 된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온더로드 카드, 그러니까 여행, 휴가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와 있는 것만큼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곳이 여행 중에 또는 이동하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 만날 수 있는 그런 장거리 관계라고 한다거나 꼭 비행기가 아니라 차나 기차나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굉장히 안정감 있고 내 자신이 안전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필연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재미있는 부분은 이 러브 오라클 카드의 바닥의 카드에 웨딩 카드가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결혼, 가정을 꾸리게 될 사람을 만나게 되실 분들도 보여진다.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천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첫눈에 그 사람과의 관계나 첫인상에서 우리는 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결정짓기에는 이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타로 카드를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을 보도록 할게요. 이 관계의 디테일. 어떤 사람인지,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4번 분들이 만나게 될 이 사람과 4번 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 어떤 사람일까요? 세븐 오브 소드 카드가 제일 먼저 들어왔네요. 에이트 오브 소드, 에이트 오브 펜타클, 식스 오브 컵스, 와, 마지막에 저지먼트 카드로 마무리가 되는데
흐름이 정말 아름답네요. 4번 분들의 현재 상태를 짐작을 해보자면은 어떤 그런 필연의 관계라거나 아니면 새로운 인연이라거나 연인이라거나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은 회의적이신 분들도 계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과거에서 받았던 상처에 대한 믿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관계에 대한 걱정과 의구심 같은 것들도 있으신 것 같고, 근데 점점점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이 관계가 굉장히 따스하게 자리 잡는 듯한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내가 내 마음에 자꾸만 못질을 하는 과거의 어떠한 그 상처를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념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식스 오브 컵스 카드가 들어온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관계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굉장히 따뜻한 친구 같은 에너지로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마치 어릴 때 친구 만나서 놀 때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냥 마냥 즐거운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심판카드로 마무리가 되는 게, 저는 이게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느껴지는 부분이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로는 갑작스럽게 어떤 각성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된다라고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다시는 관계에서 그런 긍정적인 관계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내 옆을 봤더니 이 친구가 있었네. 얘는 변하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사랑을 해주네. 이 사람은 정말 한치의 거짓도 없이 순수하게 나를 사랑해주고 호감을 가지고 나를 대해주네. 나를 존중을 해주네. 라는 것을 불현듯 깨달으면서 나 이 사람 좋아하나 봐 하고 뭔가 자각하는 듯한 에너지에 가깝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4 오브 완즈 카드가 바닥에 카드에 들어왔고요. 그 밑에는 5 오브 완즈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 오브 소드 카드가 보여지는데, 저는 10 오브 소드 카드를 절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10 오브 소드 카드가 들어왔을 때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던 사례들이 훨씬 많고요. 고통을 내가 끝내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여명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번 분들과 이 필연의 관계가 굉장히 안정적인 반면에 분명히 거기에서 발생하는 갈등, 약간의 오해, 말다툼 같은 것, 감정이 상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 잠깐 말다툼을 한다고 해서 역시 너도 똑같아, 너도 과거의 걔네들이랑 똑같이 나한테 상처 주고 떠나갈 거지?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빠르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보여진다. 그리고 제가 1번 그리고 3번 카드에서도 전달을 드린 메시지이기는 한데, 과거에서 내가 설정해 놓은 관계의 자아 개념을 4번 분들도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자아 성찰하는 시간이라던가 나의 결핍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가지면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만 관계에서 내가 어떠한 자리에 나를 설정해놓고 있는지는 놓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나는 내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고 내 자신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지키겠다고, 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관계에 있어서는 늘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고 배신하고 떠나가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관계에서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늘 나는 누군가를 사귀면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상대방은 떠나가더라. 나는 헌신하지만 상대방은 그런 나의 헌신을 이용하고 버리더라. 라는 식으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를 어떠한 관계에 어떠한 사람으로 형성해 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깨지 않는 한, 그것이 아님을, 나는 늘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지 않는 한 과거의 패턴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계에서 받고 싶은 존중, 사랑, 가치, 배려, 존중,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정체성으로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하이로펀트 카드, 교황의 카드와
연인 카드가 보여지는 부분이 있네요. 교훈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진정한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구축해 나아가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필연의 관계에 들어와 있는 몇 가지 에너지를 조금만 더 보고 메시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tructure, Foundation, Breakthrough.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새로운 기반을 쌓으세요. 페이션트 카드가 보여지기도 하네요. 관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은 아니면 여러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관계에서 한쪽은 네가 나를 돌아봐 줄 때까지 나는 계속 여기에 있을 거야. 네가 나에게 긍정적인 대답을 해줄 때까지 기다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얄 카드도 굉장히 충성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충성한다, 상대방이. 클라우드 9 카드도 보여지네요. Bliss of happiness seems like a dream. 정말 꿈만 같은 축복의 관계가 이 4번 분들의 필연 안에서 새로운 챕터에서 시작되게 된다. 관계에서 4번 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포지션이 되도록 하세요. 그 사람이 되고 싶다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4번 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빠져나오는 것, 그리고 새롭게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 모두 다 가능한 것이 4번 분들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 4번 분들의 메시지인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